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정군기 개공 교수님, 그다음에 김두수 소장님, 백정훈 청사진 대표님, 자, 네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2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억 원 규모라는 이제 규모도 상당히 많은 규모에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고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 사안은 우리 김두수 소장님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이제 뭐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법적인 그 뭐랄까 합법화 조치가 되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법률적, 그러니까 이제 뭐 예로 들면 국회의원 재산 등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등록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이 거래 자체에 그 통장 실명제는 되는 행태, 이제 거기에서 통장 실명제가 될 때 코인을 빼서 이전을 했다,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억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 추정 액수가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융 그 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됐죠. 뭐 우리에서 지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에 갔다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려고 하는 그 압수 그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거부됐고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제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차근차근히 따져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김남국 김치코인의 이게 첫 번째 일단 포인트는 그 입법권 남용입니다. 이게 이해충돌법을 대표 발의를 해놓고 또 한쪽으로는 정작 자신은 이제 김치코인에 베팅을 해서 수십억을 이렇게 땡겨오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 가상화폐 세금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해충돌 소지를 넘어서 입법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또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그러면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바는 그게 공직자 이해충돌 이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처벌이 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만한 영역이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라는 게 이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 다주택을 가진 의원들이 종부세 그 세율 인하 법안을 내면 그걸 이해충돌이라고 불러왔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법적으로 이게 내가 의무를 위반한 거냐,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적절하냐라는 기준에서 전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해석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아니 해석... 우리 의원님 말씀 계속 하시죠. 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지금 무슨 한동훈 장관이 배후에 있다, 무슨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흘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지금 계제가 아니고, 본인은 어쨌든 공개 시장에서 정당하게 매수했고 실명으로 정당하게 거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성이 있다 없다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어쨌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가져왔던 이미지, 이거하고는 지금 충돌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논란을 대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든 거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100% 동감입니다. 다 이해 충돌에 해당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빠져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다 저는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이 뭐 저는 이런 그 현실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것보다도
국민정서법을 위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아픔을 줬다. 김남국 의원은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야당 진영에 요즘 뭐 잘 나가는 정말 기수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힘들 때 옆에서 뭐 정말 디펜스도 하고 제가 봐도 씩씩하다고 봤는데 이 이재명 대표를 힘들게 하고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본인이 정청래 의원하고 뭐 한 푼 줍쇼 유튜브를 할 때는 정말 저는 저렇게 힘드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거짓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살아나갈 길은 말이죠. 진실되게 반성을 하고 계좌를 까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럼 뭐 배지는 그 달고 잘해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 해석은 둘째치고 이 법안을 발의할 때 본인은 빠졌어야죠. 저는 그게 정상인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제 이해 충돌 문제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안들이 아까 김남국 의원 예를 들었지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코인 문제는 당시에 가세하지 않을 거냐 가세할 거냐의 문제는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게 여기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합법적 조치로 이게 모든 게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유보하자 이런 이야기가 다수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유보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미술품 거래라든지 또 우리가 뭐 이 주식의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코인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엄청난 이익을 얻어서 그 이익을 여기 나온 대로 60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국민정서법 위반으로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 꼭 기자회견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이 코인이라는 게 워낙 들쭉날쭉하게 가격이 오르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본인이 계좌를 해서 인출해서 합법적으로 인출해서 계좌를 돌린 돈이 44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정말 그러면 59억 이상이 그러면 남아 있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후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후원은 지금 보면 뭐 1,0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500억, 100억 가진 사람도 다 후원을 하는 형태의 그건데, 정서에서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후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김남국 의원도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이제 결혼도 안 한 상태고 그다음 재산을 봐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에 묻혀 있는 돈이 여기 있던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 타듯이 60억 이런 거는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남국 의원도 뭐 60억을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 내역은 투명하다는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뭐 네. 공개하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코인의 시가를 최대 평가해 보면 그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투자했던 기간이 그 지갑의 위믹스라는 코인을 80만 개를 보유했던 기간이 딱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코인 투자를 하진 않지만 코인 투자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위믹스라는 코인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글로벌 가상 자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고, 그래서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투기적 성격이 네.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도 이런 코인은 일종의 이제 분산 투자의 한 항목으로 보유를 하지 여기다 올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인했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단기간에 상승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든가, 아니면 투자의 신이든가 정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그리고 위믹스라는 코인이 지금 상장 폐지됐는데요. 상폐된 이유가 처음에 ICO, 그러니까 가상화폐 공개를 할 때 1천만 개를 발행하겠다고 백서 발간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2천만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건 이제 사기적 행위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 과거에 벤처기업들이 IPO 앞두고 로비용으로 주식을 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위믹스도 로비용으로 코인 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에 단기 투자해가지고 80만 개나 보유했다고 하니까는 FIU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거래가 라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 수사가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 수사가 불가피하면 다 나옵니다.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지금 누구 핑계대고 무슨 의도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이 선제적으로 자신 있다면 다 공개하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그래서 이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뭐 이모한테 왔는지 고모한테 왔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이제 이 배신감을 느끼는 측면이 뭐냐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 준하는 규제로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소신을 밝혀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작 본인은 그 코인 시장에서 그 대선을 앞두고
그 단기간에 그 수십억을 이렇게 베팅하고 돈을 벌어가고 사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침 드라마급의 반전과 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동안 또 본인이 뭐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서 뭐 라면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 후원금을 구걸하고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또 알고 봤더니 이게 뭐 김치코인의 그 영앤리치의 상징처럼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특히 이제 배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보도나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몰아가는 방향을 보면 충분히 그 의도가 짐작되는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청년이나 젊은 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뭐 검소한 생활로 이렇게 일종의 여기 표현대로 뭐 서민 코스프레를 좀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해왔던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중적이고 배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뭐 제2의 조국처럼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 불법이나 탈법 이런 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정서적으로 한때 뭐 60억까지 갔던 코인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보니까 해명이 더 돼야 되겠지만 원래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고 이 코인이 또 실명제되면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환했을 때 돈을 이체한 게 440만 원 이상 더 있거나 더 많은 돈을 뭐 대선에 뽑아서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 근거 없는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 들어가 보면 그냥 좀 심정 그러니까 저렇게 건전하게 사는 어떤 젊은 정치인이 알고 보니까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벌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더라 이상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 그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이제 없을 거라고 뭐 이렇게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를 해보면 이제 정확히 나올 것 같고 근데 뭐 75억을 벌었다 재테크 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인은 뭐 한 몇 억밖에 없다고 저는 그 말은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걸 위반했냐면은 저는 이걸 듣고 싶어요. 김남국 의원이 안산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말 바쁩니다. 할 일이 많고 또 초선들은 국회 들어와서 국회 공부도 해야죠.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 엄청나게 위험 자산인 이 코인에 몰입이 돼가지고 아마 이 사람은 24시간 내내 머리에 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정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코스닥이라든가 뭐 장외 주식을 해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보다는 차원이 몇십 배가 높은 가상화폐에 국회의원이 투자를 해가지고 의정 생활을 성실히 못했다는 이런 국민정서법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자, 그 현재 이제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이고 계좌 추적 영장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의원이 영장이 기각당했고 강제 수사가 막히자 검찰이 이제 일부 언론과 협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협잡해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검찰만 가지고 있는 저항 증거나 뭐 녹취 이런 게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뭐 이런 특종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행식을 통해서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이 수사의 간행과 같은 건데 이게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그러나 그 수사를 해야 될 검사들도 또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을 뿐이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정근 녹취록도 명백히 불법으로 지금 계속 다시 고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네. 이 경우도 분명히 금융정보 분석원의 통보를 받아서 당연히 통보되는 그에서 통보받아서 법원에 이제 수사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하면 영장이 보통 95% 이상 지금 발부되는 게 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부됐다는 거는 그 계좌 자체에 있어서 투명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꾸몄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에게 가지고 있는 이치 이런 걸 이용해서 망신주기 차원에서 이게 상상력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한 최대의 뭐 그 소유된 부분 곱하기 그때가 최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60억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뭐냐면 망신주기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아직도 이런 장난질을 계속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또 있고 또 이 공직자를 하면서 사실 이제 재산이 어떻게 불려나간지 사실 투명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런 의심적인 그런 거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사실 뭐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되니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언론에 드러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또 결국에는 이게 또 민주당에서 뭐 검찰 탓이다 또 한동훈 장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결국엔 또 이 민주당의 뭐 이 한동훈 탓 뭐 검찰 탓으로 몰아가는 그런 매뉴얼이 아닌가. 결국엔 이게 저는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때문에 지금 이 내로남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치코인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사실 이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그 행보와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이제 코인 투자를 해왔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이런 모습인데도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다른 탓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누구 탓, 뭐 검찰 한동훈 프레임 이렇게 전환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 취득 경위, 매각 경위 이거 좀 밝히면 됩니다. 네. 근데 뭐 개인의 금융 정보는 뭐 비공개고 이런 얘기를 이 판국이 하는 건 그럼 그거 지키고 국회의원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그걸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의무 항목에 코인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은 거를 뭐 위법이거나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제도상의 미비인데 근데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 60억이라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신고된 재산을 보니까 뭐 11억, 최근에 15억 이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재산이 거기에 있었다면 비고란에 있어요. 비고란에 의무 항목이 아닌 거를 본인이 쓰는 것은 저는 할 수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게 쓰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보유한 그림, 네. 뭐 골동품 네. 이런 것도 알래야 알 수도 없어요. 네. 외부에서. 네. 근데 그런 걸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그 국회의원의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바와 지금 여러 면에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이걸 소명해서 이미지는 조금 구겨졌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없고 정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뭐 김남국 의원이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 기자회견 오늘 중으로 한다는 거니까 네. 곧 뭐 이 전체에 말했던 이게 이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그 주식을 했다가 주식을 다시 코인을 사는 과정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실명제가 되고 나서 이게 인출된 뭐 이런 것 뭐 분명히 밝힐 겁니다. 이건 밝힐 거니까 곧 이제 드러나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를 최대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가잉해서 그리고 좀 더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마치 이제 엄청난 불법 거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상상은 뭐냐면 대선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랬으면 이게 이 정도로 넘어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산 신고에 있어서도 문제는 이런 이제 이 코인 이런 부분은 이제 신고 대상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왜 당신은 정직하지 않게 그게 다 안 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걸 빠져 있는 상태에 모든 걸 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면서 김남국 의원이 마치 양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 보면 아마 다 해명될 거라고. 네. 규모가 좀 다른 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터진 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네. 지금 네. 뭐 나흘째인가 되는데 국민들이 알 만큼 알았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그 패기 있는 젊은 국회의원답게 다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밝히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언론 조선일보예요. 뭐 말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그 잘못된 관행이 저도 생각합니다. 그 조선일보가 검찰발 그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최동욱 건도 있었고 그 알려진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럼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있으면 조선일보를 향해서 명예훼손을 거는 겁니다. 허위 적시를 해서 명예훼손했다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 거 보면은 뭔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아까 그 김두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걸 봐야 되는 게 이게 뭐 김남국 의원의 지금 재산이 뭐 한 15억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코인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최대치가 뭐 한 60억 그러니까 그게 60억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본인이 밝힌 재산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은 사실은 이제 그 가격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그 뭐 300원 정도 300만 원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고요. 한때 이제 7천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등락도 심한 거고 지금 현재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코인이 굉장히 뭐 반의 반토막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최대 그 가격대를 계산해서 60억을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을 거고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 아마 해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산 투자를 했잖아요.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뭐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고 문제는 당시에 대한민국의 청년층이 코인으로 몰려간 게 다 바람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이 그 삶의 이런 뭐 어떤 팍팍함 이런 거를 코인으로 좀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걸 좀 이렇게 이제 봐야지. 네. 자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코인은 뭐 말 안 하고 있다. 왜 김남국 코인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게 분명하게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분에게 한 30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짤막하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남국 의원 본인의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불거진 이상 저는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 여러 논란을 나오면서 결국 이게 총선 악재가 될 수 있죠. 결국 김남국 의원한테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도 뭐 김남국 의원이 젊은 패기의 정치인답게 한번 열고요. 그다음에 뭐 질타받을 거 받고 그리고 한 반성한 뒤에 국민들이 배지 달아도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 왜 머뭇하고 자신 없어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도 필요한 게 두 가지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의원 재산 등록에 이 항목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그 뭐 입법안은 뭐 발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고 아마 이제 이게 국회의원들이 결심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가상화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나라 금융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이걸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퀴즈의 미래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도 이게 떠밀려서 당 차원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태영호나 이제 그 김재원 의원 건을 지금 뭐 단호하게 지금 끊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단호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게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뭐 금요일 날 여론조사긴 하지만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 40대 그다음에 호남 민심 이렇게 큰 폭 하락한 게 있었습니다. 김두수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돈봉투 의혹 사건 여기다 이제 김남국 의원 이런 문제는 참 민주당으로서는 악재 중에 악재인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내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혁신의 어떤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쇄신 의총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박광원 원내대표의 좀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이 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게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